정씨의 사주명리 122강은 땅의 살성인 지살편입니다. 이 지살은 겁살과 제살, 천살의 혹독한 어려운 세월을 지나온 단계로 지금부터는 알뜰함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12운성에서는 장생에 해당하여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상태이기에 자기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시기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후원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12신살은 인생의 여정을 빠른 단계로 나누었지만 12운성은 절대 양생까지의 단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놓았습니다. 122강의 지살편은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올리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전편으로 지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살의 전편입니다. 지살은 땅과 관련된 살성으로서 수해로 인하여 도로가 유실되거나 함몰되어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를 보거나 운전 중에 도로의 파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넓은 의미로는 또 나무를 심거나 꽃을 가꾸거나 농사의 경작시인 토지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지살은 땅 위에 사는 우리의 움직임을 주관하여서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 출장을 가는 등 개인이나 가사와 관련하여 움직이거나 또 회사의 공적인 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지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는 개념으로 보면은 여행이나 이사 등 자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과 또 회사의 출장 업무 등 타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있으며 또 움직이는 결과로 보면은 소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장거리를 움직이는 것과 단거리를 움직이는 것, 또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으로서 지살과 역마살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서 지살과 역마살을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인간사에서 움직이는 행위를 살아가면서 실제로 본다면은 지살과 역마살이 확연히 잘 구분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살은 삼합을 기준으로 하며 삼합의 첫 글자인 인신사의 생지이며 또 일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묘묘의 일지를 가진 목국의 사람은 해수가 지살이며 해묘묘의 일지를 가진 사람은 해묘묘의 첫 글자인 해수가 지살이며 그리고 인오술의 화국의 사람은 인목이며 인오술의 화국을 이루는 사람은 첫 글자인 인목이 지살에 해당하며 사유축 건국의 사람은 사화이며 사유축 삼합은 건국이죠. 건국의 사람은 첫자인 사화가 지살에 해당하며 또 신자진 삼합의 일지를 가진 수국의 사람은 신금이 지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신자진의 경우에는 신금이 지살에 해당합니다. 또 지살에 해당하는 운이 오면은 여행이나 출장이나 단풍놀이 등 그 밖의 일들로 인하여서 바쁘게 움직이게 되는데 대운이 지살이면은 대운이 지속되는 동안 오랜 동안 행차하여야 할 바쁜 일이 생기고 세운이 지살에 들면은 그 한 해는 여행이나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지살은 파릇파릇한 생기가 넘치는 인신사회의 생기이며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지살에 왔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몸에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은 탈이 나서 아픈 사람일 것입니다. 또 좌오묘유의 왕지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생지가 마련하고 닦아 놓은 길로만 가려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며, 또 진술충미의 고장지의 사람은 먼저 내띠쓰는 법이 없으며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즉 진술충미의 고장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하고 성질이 다소 급한 생지가 지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신사회의 일지가 생지인 사람은 걸음걸이부터가 좀 빠르고 생기에 넘치는 편입니다. 황소걸음으로 느릿느릿하게 걸으면은 사고지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또 보폭을 맞추어 걷는 사람은 왕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지살은 12운성으로서는 장생이며 이 장생은 후원성을 동반하게 됩니다. 지살을 장생의 개념으로 후원성이라고 한다면은 움직여도 누구의 도움과 후원을 받아서 움직이거나 선한 일, 좋은 일로 움직이는 것이며, 움직여도 결과적으로 이득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지살의 장생, 그리고 역마의 병지, 급살의 절지, 또 망신의 녹지는 모두 인신사의 생지에 해당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역의 감명 현장에서는 지살을 논하는 일부의 술사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살도 역마살로 논하고, 문점자들이나 일반인들도 역마살에 친근해 있기에 굳이 지살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살이 명조 내에서 형충을 받고 있는 구성이라면은 살면서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은 명조 내의 구성에 없고, 만일에 운에서 형충이 올 때도 기본적으로는 그때만큼은 움직임을 삼가하고 정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운에서 형충이 올 때는 세운과 세월과 그리고 일까지 세심하게 감명하여서 동착하여 올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동착의 의미를 다시 또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인목의 지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의 역마운이 될 때는, 신금의 역마운이 될 때는 형충을 받는 거죠. 충을 받아서 이때가 대운이라면 10년 동안 지속이 되어서 10년 동안 주의를 하여야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10년 중에서도 원숭이 띠의 해는 더욱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원숭이 띠의 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거는 1년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월을 이야기한다면 신월입니다. 신월 즉 7월이 되겠죠. 7월에는 정말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에서 형충하여 오는 자를 합하는 자가 명조에 있다면은 형충으로 오는 피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본다면은 해수의 지살이 있고 사화의 운이 와서, 그러니까 해수의 지살이 있는데 역마성인 사화의 운이 와서 해수를 충하여 올 적에 명조에 신금이나 유금의 자가 있다면은 사화를 합하여서 형충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에 형충의 피해는 엷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인목의 경우를 보면은 인목의 지살에 신금의 운이 와서 충을 하게 되는데 자수나
사화가 있다면 충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진 아니면은 신자진으로 합을 시켜가고 합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사신 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금의 지살에 임목의 운이 와서 충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오화나 해수가 있다면 충을 면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사화의 지살에 해수의 운이 와서 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묘목이나 임목이 있으면 충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살이 동착하는 운에는 지살이 또 똑같이 오는 운이죠. 운에는 역마성은 배가 될 것이며 육친의 안위는 위급해질 수도 있고 건강은 난조를 보이기 쉽습니다. 지살을 역마의 움직이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역마의 말이 형충을 맞는다는 것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여 더 잘 달리게 하여서 준마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래하여 형충이 되는 운에는 더욱 바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인신충이나 사예충과 같이 지살과 역마가 상충을 하면은 지살 원래의 한 우물만 파는 차분한 준비성을 보이기보다는 역마살처럼 계획 없는 급한 마음과 빠르게 성공하고픈 욕심 때문에 두서없이 일이 진행되어서 결과를 망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에 지살 역마를 놓고 천간에 그 글자가 투출한 사람이라면은 그때는 천마가 되어서 하늘을 달리는 말이 되어서 채찍을 가한 말이 아니라 꼬리에 불이 붙은 화마와 같은 것입니다. 화마와 같은 거죠. 천마가 되고 엄청 바쁘게 살거나 바쁘게 사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천마의 구성을 가진 사주명조는 빛의 속도로 달리는 말과 같아서 직업적으로는 전기 분야나 통신 분야, 인터넷, 또 말을 타는 기수, 비행기 조종사나 승무원 등과 같이 빠른 분야의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살인 임목을 형충하여 피해가 올 때는 신체적으로는 다리에 상해를 입기 쉽고 또 눈을 다치기 쉽습니다. 신금의 지살이 형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등산이나 운동으로 인하여서 뼈가 부러지거나 열로한 경우에는 폐대장의 장애가 먼저 올 수 있겠습니다. 또 지살인 사화를 형충하여 오는 피해의 경우에는 특히 명식에 축인오의 탕화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기나 가스를 이용한 기계 가공 공장이나 그를 이용한 사업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당하기 쉬워서 세밀한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살인 해수를 형충하여 오는 큰 피해는 크게는 수산물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낼 수 있기에 조업이나 출조의 범위와 경작 범위의 대소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익수 등 물러서 오는 피해를 당할 수 있기에 사전에 안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신체로는 신장계에 먼저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도화살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심리가 강하게 발동하지만은 지살은 자존심이 강하면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려 하고 또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려는 심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지살은 망신의 녹지와 같은 생지의 자이기에 의외로 망신 살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망신의 원인은 자기 위에 제왕이 있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가 최고인 양 착각하여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살운이 오면은 난가에 대하나 직장 내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살운이 움직이는 것은 후원성은 있지만은 후원의 정도가 큰 편은 아니라 소득은 별로이면서 몸만 바쁘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급살과 제살과 천살의 모든 고통의 세월을 지나온 지살은 지금부터 재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으로서 시작부터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이 지살은 지난 어려운 때를 생각해 가면서 앞날을 위하여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재화를 벌기 위한 토대를 닦고 주위의 환경을 아우르는 기초공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22강 지살편으로 전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합니다. 후편은 준비되는 대로 곧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